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더디지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감이 슬슬 반영되고 있다. 물밑 작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저 하단의 박스권 여기서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 수차례 시도가 있었고요. 이게 다 매물 소화의 흔적들이죠. 저항의 벽을 허물기 위한.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매물벽이 깨지자 돌파가 가능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또 박스권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25년 3월 중순부터 거의 8월 말까지죠. 이 기간 동안 형성했던 박스권이 있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 하단의 자리, 이 자리는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때처럼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박스권 상단과 하단 모두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이 박스권에 진입을 하기 위해선 이 자리에서의 매물 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매물 소화의 흔적들이 보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진입을 했습니다. 박스권 하단부에. 이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죠. 좀 확대해서 보면 자, 저 위에 있는데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일부 소화를 하고 이제 이 매물을 지지로 두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본래 저항과 지지는 한 몸이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죠. 돌파하게 되면 이제 강력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는 밑에 있을 때는 저항이 되지만 돌파하고 나면 강력한 지지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너지게 되면 강력했던 지지가 강력한 저항이 되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했던 저항을 돌파함으로써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된 거죠. 이 매물대와 투자자들의 투심 같은 것이. 그리고 보시면 이 초록색의 이평선 장기 이평선입니다. 121선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지지로 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차트에서 지지 스탯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여러 개가 출몰하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들의 투심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매도 심리가 자극되던 상황에서 이제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매도보다 매수를 좀 많이 하게 된다라면 이제 주가를 올려주는데도 좀 도움이 되는 거고요. 뭐 별다른 뉴스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란셋 기재 요 뉴스와 FDA의 권장 데이터인 12월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재료인 거죠. 이게 12월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크게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 일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죠? 첫 번째 CRL, 두 번째 CRL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CRL 때 이제 10개의 지적을 받았고요. 두 번째 CRL 때 3개의 지적. 그리고 이제는 문제가 1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CMC. 근데 여기서 권장 데이터 최소 데이터가 아닌 최소 데이터 3개월이 아닌 권장 데이터 6개월에 초점을 맞춘 것이 12월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의 지적마저도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요거 해결하면 승인인데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정황상 12월에 권장 데이터를 제출하고 지적이 해결되면서 FDA 승인, ND 신청,
그 승인보다는 NDA 신청 요것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도 주체, 세력 얘네도 지금 물려 있을 텐데 얘네가 요 기회를 날려버릴까요?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이벤트를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승인이 안 되더라도 NDA 신청까지는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요때 주도 주체가 기대감을 크게 증폭을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항서제약과 HLB가 실패를 꽤 많이 해왔는데 실패라는 것은 본래 시행착오를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 거죠. HLB와 항서제약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지적사항을 줄여 나갔습니다. 또 실패하지 않고자 섣불리 최소 데이터 3개월을 제출하지 않고 권장 데이터를 준비해 놨고요. 이제 그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같은 소리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2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반드시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기대감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HLB는 물렸던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구간이든 요 구간이든 뒤에 아주 많죠. 높은 자리에 물린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면 이탈할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승인이 나게 되면 빠르게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기대감이라는 것은 소멸하니까요. 기대감이라는 것은 사실 소모성 1의 소모성 이런 느낌입니다. 실제 재료 승인이 난다면 이제 매출로 직결되면서 한 번의 기대감으로 끝나진 않지만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납니다. 끝난다는 것은 뭡니까? 조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력이 새롭게 매집할 때는 요때입니다. 조정을 받았을 때 기대감이 소멸하고 위에 있던 투자자들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의 평단이 다 리셋됐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될 때는 기대감만 활용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기대감은 1의 소모성이니까. 자, 그 이후에 조정이 왔을 때는 이제 세력처럼 조정의 수렴 지지의 자리를 찾아서 평단을 낮추고 실적 시즌마다 분할 매도하는 그런 식의 투자가 좋습니다. 알테오젠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열티 지급될 때나 실적 시즌에 매번 급등을 보여줍니다. 근데 가격 조정이 하루아침에 크게 발생하죠. 실적 시즌에 요렇게 오릅니다. 근데 실적 발표 끝나고 요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HLB는 매출로 직결되기까지 시간이 좀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도 있을 것이고 판매 루트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기술 이전도 승인되자마자 나올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정이 동반될 수 있는 시기에 가격 조정의 폭이 큰 게 좋습니다. 단가가 낮아져 있으면 낮아져 있을수록 들어가는 자금 소모도 줄일 수 있고 수익률이 높아지니까요. 물론 지금 존재하는 세력은 기대감에 엑시트할 가능성이 높고요. 손바뀜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주체가 매집을 할 시점은 조정이라는 겁니다. 조정이 없다면 매집하는 주체는 없을 겁니다. 상단에서 매집하는 세력은 절대 없죠. 자, 아무튼 조정이 없으면 매집하는 주체가 없다. 자, 그럼 주가를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하락을 받아주는 주체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은 필연적으로 동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기대감은 1의 소모성이고 이 기대감만 야무지게 활용한 뒤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동반될 조정에 재매수를 한다거나 그 시점에 시장의 주도 섹터 종목을 매수하는 등의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HLB는 승인 이후에는 이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당하니까요. 유증을 안 한다고 했던 건 승인 과정 중이라고 했죠. 가남 신약 성공 전까지는 지분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승인되고 나면 가능성이 생기고요. 가능성이 생기는 자체가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 이후에는 조정이 동반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건 피해갈 수가 있는 리스크죠. 조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을 겁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겠죠. 올랐다고. 그럼 이때까지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사람들은 다시 오른다? 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도 팔지 않아요. 요걸 봤으니까. 나는 이랬으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이때도 팔지 않습니다.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무대응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자, 냉정하게 제로 좋았던 종목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더라도 기대감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다가 뭐 FDA 승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계약, 실체가 나왔는데 폭락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1회 소모성인 기대감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라는 것은 단 한 차례, 그 시기에 한 번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실체가 있어도 실제 재료는 천천히 년 단위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나 단타들이 기대감만 활용하는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상식적인 건데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어제 팔았는데 오늘 어제보다 주가가 올랐다 이러면 틀렸다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 그것도 한 그루만 딱 보는 겁니다. 나무도 아니야. 나무까지 하나 보는 거죠. 자, 아무튼 기대감만 이용하시는 게 좋다고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분할매수 타점이나 분할매도 타점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같이 설명드리니까 추후에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감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스스로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기대감 활용 플러스 분할매수, 분할매도이고, 기대감만 이용한다면 수익, 버는 거는 조금 줄어들 수 있어도 손실, 잃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HLB든 타 종목이든 급등하는 종목들, 기대감이 반영되는 종목들을 보시면 보이는 게 있으실 겁니다. 자, 아무튼 HLB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가 아니라 이 자리. 그리고 이 박스권 하단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만원 가까이, 대략 59,000원. 그리고 이제 점점 12월이 다가오고 재료에 대한 일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요 자리에 문을 또 두드릴 겁니다. 그때도 똑같은 흐름이 나오겠죠. 요 윗자리에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 자리의 하단, 위 박스권의 하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상당히 크죠. 급락하던 자리에서 받아주던 자리, 또 급락하던 자리에서 받아주던 자리, 마지노선이죠. 당시의 마지노선, 이건 세력이 지켜준 자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급등했고요, 지지받고 급등했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무너지니까 강력한 저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기대감이 반영된다고 하면은 반영돼서 또 박스권 상단을 두드린다 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또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매물을 소화해야 되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이 자리도 이평선이 하나 있습니다. 저항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는 241선으로, 여기도 장기 이평선이죠. 장기 매물을 반드시 소화를 해야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딪혔을 때 저항받고 내려온다, 뭐 윗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왔다, 이걸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는 자체는 올라가기 위한 작업이니까. 자, HLB는 급락하면서 과거에 의미가 있던 그런 자리들,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미가 큰 자리들, 과거에 있던 흔적들을 터치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주도 주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도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들의 투심을 그래프 하나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후행성이 아닌 겁니다, 차트는. 자, 관련된 디테일 텔레그램 방에서 자세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주가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데이터가 없죠. 자, 이러면 리스크밖에 없습니다. 뒤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투자자가 수익권이니까 매도하겠죠, 대부분이. 근데 H7B는 현 주가가 이 자리에 있고 뒤에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내포하고 있는 힌트가 상당히 많으니까 관련된 근거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추후에 쓸모가 있는 근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 그리고 근거를 설명드리고요. 안에서 종목 추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